안녕하세요. 오붓벌꽃 농장 양태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나무벌통을 사계절 이렇게 1년 360을 쓰면서 여지껏 7년을 넘게 사용하면서 좀 더 발전시킨,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았다, 보온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앞서 스티로폼이나 약간 EPP 고가의 벌통을 사용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영상을 그냥 이렇게도 나무 벌통을 쓰는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 벌통 보온에 관련돼서는 좀 약간 다른 입장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봄벌 키울 때까지 보온을 강화하고, 봄벌이 어느 정도 자라나서 이제 꿀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때는 보온을 아예 제거를 해서 이렇게 최대한 시원하게 해서 키워야 된다. 그리고 폭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면 그때 보온을 다시 내부 포장과 외부 포장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포장에 대한 입장은 1년 360일 따뜻해야 된다, 보온이 잘 된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단열이 잘 돼 있으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포장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보온제는 꼭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만의 방법이니까 제가 이번 연도 생산을 하면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고, 한여름에도 이렇게 일반 벌통과 그리고 외부 보온을 한 벌통의 내부 온도 차이도 한번 생각을 하고 보고 체크를 해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벌이 구성되어 있는 거 얼마나 차봉이 잘 돼 있고 잘 뭉쳐 있느냐, 아니면 앞에 다 퍼져서 나와가지고 일관하고 파업하고 있느냐를 확인한 결과가 이번 결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신 분들이 많지만 저만의 생각이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제 영상은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따라 해달라 이것도 아니고 이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저도 제 돈 주고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돈 내고 제가 직접 내 몸으로 써서 고생해서 붙이고 다 한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어느 업체로 홍보하고 하는 내용이 아닌 거를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벌통을 보면서 왜 외부 포장을 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하는지나 내부 포장을 언제 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외부 포장의 중요성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외부 포장을 되게 신경 쓰는 편인데요. 이유는 집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 그대로 단열이 잘 된 집은 한여름에도 시원하고 한겨울에도 따뜻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무 벌통을 사용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다 한여름이 되면 무조건 시원하다는 생각으로 해서 외부나 내부 이런 포장을 되게 등한시 여기세요. 오히려 더 시원해야 되니까 봉사를 져주는 건 당연하죠. 나도 하니까 봉사도 져주고 저같이 앞에도 그늘막도 해주고 하는데, 외부 포장만큼은 안 하시더라고요. 외부 포장을 함으로써 오히려 저는 올해 너무 많은 효과를 받고 벌도 지금 현재 너무 잘 자란 상태라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한여름이 되면 말 그대로 폭염이 되고 나서는 벌이 너무 안 자랐어요. 왜? 산란을 안 하니까. 이유는 내부가 너무 더우니까.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파업을 해서 이 벌통 앞에 엄청나게 뭉치는 거죠. 벌통한테 다 뭉쳐 있고 일은 안 하고 다 퍼져 있고 내부에는 텅텅 비어 있는, 착봉은 안 돼 있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아버지랑도 상의를 하면서 우리 차라리 한여름에도 봉사도 해놓고 그늘막도 해놓고 물도 뿌려주고 벌통 외부 보온제를 해줘서 한번 벌통을 더 시원하게 해보자 해서 올해 7월에 가장 폭염일 때 열통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실험 결과를 보면 나무 통호된 애들은 이렇게 보온제 해준 애의 온도 차이가 벌 차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다 비슷하다니까, 그때 당시 비슷했으니까 그때 체크를 해본 결과 온도 차이가 대략 2도에서 3도가 나더라고요.
2도에서 3도 같은 경우에는 벌들한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내부 온도 차이가. 그리고 이 보온제 했던 통 같은 경우에는 밖에 뭉쳐있는 벌이 덜 하고 안에 착공도 많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히려. 하지만 안 해준 통, 그냥 일반적으로 나무보통으로 냈던 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앞에 다 나와 있고 거의 파업을 했다고 무방할 정도로 일을 안 했어요. 산란도 엄청 안 하고. 그렇다 보니까 갖가지 병도 많이 생기고 이게 굉장히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이 제품을 뭐 이렇게 제가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도 운영하는 거를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니까 이렇게 이 영상 올리는 것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보온재를 함으로써 좋은 점 또 있습니다. 이게 위에 보면 볼트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뭘 해도 저 같은 경우 아무것도 안 덧습니다. 위에다가. 원래 이걸 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냐, 말 그대로 위에다가 천으로 쌓고 뭐 비 올 때는 덮어주고 벽도 올리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나 좋은 점. 이게 보온재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저한테는 1순위, 두 번째는 보온, 세 번째 산란. 제가 8월 여기 지금 이렇게 봉사 뼈대만 남아있는 데 제외하고는 그 외곽 쪽은 다 8월 분봉인데 분봉 상들이 현재 상태가 너무 좋아요. 지금 대부분 말 그대로 8월 10일날 제가 분봉을 해서 실패한 통도 물론 많지만 그 중에 대략 한 60통 100통 중에 60통 이상은 개상을 올라간 벌도 있고 단상 만상이 된 것도 있고 이런 벌도 있습니다. 이 관리 비법은 말 그대로 압축 관리, 압축해서 한 장 한 장 건강하게 받자 이 생각으로 분봉을 했고, 외부 보온도 해줘서 온도에 민감한 애들도 그것도 해결해 주었고, 또한 화분장도 주면서 이걸로 인해서 애들이 더 건강하게 육아나 이런 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 환경을 만들어줬을 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여지껏 8월에 분봉을 해서 만상이 돼본 적이 없어봤는데 올해는 아버지랑 해봤는데 아주 좋아서 아버지나 저나 매우 뿌듯하네요. 지금 난놀이 상태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지금 물론 개상, 만상, 생산군들 같은 경우도 내린 애들도 있지만 8월달 분봉군들도 아주 좋아서 지금 이거 보온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이거 또 그냥 이럴 바에는 스티로폼 벌통이나 EPP 벌통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 제가 처음부터 양봉을 시작을 했다, 제가 말 그대로 군 전역을 하면서 받았던 퇴직금으로 뭐 이렇게 EPP 벌통이나 이런 거 샀으면 저도 이런 짓은 안 했을 겁니다. 확실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미 저는 나무 벌통을 시작을 했고 이 통을 계속 매일같이 이렇게 뭐 7년 동안 보수해 가면서 남아의 통을 만든 통인데 이거를 바꾸는 게 생각보다 마음처럼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돈이면 돈, 진짜 돈이 제일 크죠. 네. 이게 바꾸고 싶기도 하죠. EPP 벌통 중에 뭐 파라다이스나 이렇게 로얄젤이나 이런 거 생산하는데 특화된 통 바꾸고 싶긴 한데 그럴 돈도 없고, 네. 나무 통도 지금도 농장에 지금 안 쓰는 게 한 200통이 굴러다니는데 그거 마저 써야죠. 일단은 저처럼 나무통을 좋아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벌들도 너무 잘 자라고, 지금 이제 10월 이제 중순이 다 돼서 이제 좀 있으면 내일이면 이제 중순이네요. 네. 이때까지도 벌 세력이 지금 산란권이 6매,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6매 이상 된 애도 있고 각산란 5장인 애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 상태가 이렇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월동식량은 도대체 언제 하냐, 지금 월동식량 줘야 되는데 이 방제 타임은 언제 잡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 월동식량 부분은 김은영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한테 배운 겁니다. 7월 8월에 만들어 놔라. 그래서 저는 올해 이번에 7월 8월 때 집중 사양을 해서 애들 놀고 있으니까 어차피 할 것도 없잖아요.
그때 벌 퍼져가지고 그냥 할 것도 없는 애들 걔네들이 이용해가지고 그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월동식량, 그러니까 통당 적어도 4장 이상 들어가게, 점유자 100% 된 거 4장 이상 들어갈 수 있게 그걸 다 준비해 놓으니까 지금 월동식량 굳이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먹이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녁마다 매일 1시간씩 자극사양식으로 어느 정도 아예 떨어지지 않게 아슬아슬할 정도만, 이렇게 한 장 정도 약간 점이 잘 될 정도로만 이렇게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방제 타이밍. 산란을 지금 끊어야 될 시기고 뭐 이렇게 방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진드기 못 잡으신 분들, 지금 진드기 피해가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이라도 월동식량을 최대한 많이 줘서 산란을 막고 월동식량을 하시는 게 맞지만, 미리 준비되어 있고 방제가 어느 정도 잘 됐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월, 그러니까 10월 중순이 지나가 말 전까지는 산란을 최대한 받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위가 다가와서 이제 애들이 봉구가 형성됐을 때 그때 봉판을 빼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그때 방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전에도 물론 뭐 속살만이나 이렇게 속살만 2호, 그리고 뭐 개미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활용해서 어느 정도 계속 진드기 개체수를 조절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한 번에 다 잡는다고 절대 되진 않아요. 되고 싶으면 봉판 지금 있는 통에서 다 들어내시고 속살만 한번 치시고 한 4일 있다가 옥산사 한번 치시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봉판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현재 진드기 피해도 그렇게 심한 편도 아니고 어느 정도 뭐 몇몇 통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잡힌 편이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들도 하시는 것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내용이 참 쓸데없는 거긴 한데 외부 포장에 대한 중요성, 이걸 좀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많은 후배분들도 계시고 선배분들도 계시고 주변에 양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다 지금 벌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다 주저앉거나 진드기를 못 잡으시거나 월동식량도 이제 시작했는데 벌이 없어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등 많이 좀 애로사항이 있으신데, 한번 미리미리 이렇게 7, 8월 달에 준비를 하시고, 방제 7, 8월이 제일 방제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니까, 왜냐면 산란 제일 안 나갈 때니까 그때 방제를 확실히 하신 다음에 지금처럼 벌을 키우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벌 상태도 매우 좋고 화분 반입도 지금 10월 중순인데도 아직까지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좋네요. 벌들도 너무 잘 자라고, 한번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해주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절대 이 제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다,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았다, 이거를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면 다음에는 진짜 오늘같이 뭐 말도 안 되는 거 떠들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내용을 들고 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